그런 와중에 윤여준 전 장관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영입하고 구애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택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? 근데 이게 뭐 이재명 그 후보랑은 그 전부터도 좀 잘 알고 가끔씩 만나서 조언도 하는 사이였고 2016년인가요?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대선 출마하려고 할 때 이제 윤 장관하고 접촉해가지고 뭐 조언도 구하기도 했고. 당시에도 네. 그래서 뭐 윤 장관이 당시 이제 뭐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뛰어난 선동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만나 보니까 뭐 단순한 선동가가 아니라 준비된 선동가더라. 준비된 선동가다.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이른바 뭐 흑묘 백묘 이야기도 하고 이제 보수 중도 정당 강조하면서 이제 뭐 통합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가장 이제 상징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뭐 이른바 뭐 진보적 보수주의자 내지는 뭐 본인 스스로가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라고 맞아요. 하는 네. 뭐 윤 장관이 상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그 과거 2022년 대선 때도 또 뭐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좀 이제 영입을 한 것 같고 뭐 윤 장관도 최근 이제 언론 인터뷰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. 이제 자기가 이 가급적이면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, 제일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좋은 대통령 되는 걸 만들고 싶다. 그래서 네. 이 언론들에서 그 이야기도 좀 쓴소리 당장 하더라고요. 그 저기 선대위원장 되고 난 뒤부터 이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맞아요. 저도 봤어요. 순발력이 네. 뛰어나니까 이 말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라. 네. 그런 습관을 좀 들여라.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자, 이런 상황인데 그 김종인 전 그 위원장 아까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선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일설에는 이재명 후보를 돕는 추가 인사로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종인 위원장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아니 그거는 저는 사실 제 하도 많이 틀려서 네. 말했다가 또 사과하게 되는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. 일단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절로 간다는 게 좀 약간 명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. 가장 큰 건 이제 명태균 게이트 지금 사실상 참고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나와서 지금 계속 막 빵빵 터뜨리고 오세훈 너 두고 봐 뭐 이러는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가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. 그 경선 과정에서 네.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설사 마음이 있더라도 갈 수 있을까? 다만 이제 저분 스타일을 봤을 때 내가 이재명을 좀 더 좋은 대통령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어.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기본 틀에서는 갈 수가 있는데 저분이 이제 지금 그런 처지가 되는가? 그리고 그동안 이제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?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. 정치권에서 이제 저분이 이제 좀 옛날 분이다. 그리고 이제 뭐 할 수 있겠냐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이 지났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좀 총기라기보다 좀 상황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아닌가. 뭐 이런 말이 저도 있습니다. 뭐 또 사과 방송 할지 모르겠지만 저 이용욱 기자랑 비슷하긴 한데 그냥 뭐 그냥 느낌인데 이 기질적으로 두 사람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를 꽉 잡고 장악해가지고 흔드는 스타일인데 김종인 위원장 항상 어디를 들어가면 정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사실상 뭐 야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고 사실 당 장악 다 했는데 거기다가 뭐 굳이 정권을 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. 그냥 이른바 상징적인 인물로서 모셔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을 데려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뭐 굳이 한다면 이렇게는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는 압도적 대선 승리를 원하잖아요. 저는 선거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압도적 대선 승리를 하려면 일단 그 아직도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뭐 중도 보수쯤 되는 그 유권자를 네.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실 온갖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언제적 이인기 전 의원인지 기억도 참 그리고 권오을 전 의원도 그렇고 다 MB 때.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끼어드는 게 죄송하지만 그 이제 저희 언론사들 홈페이지에 이제 클릭수 이런 걸 보잖아요. 네. 어제 갑자기 이인기라는 이름이 1위가 됐어요. 이인기가 네. 누구야 뭐 이런 거.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냐고 이제 저희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 것 같아요. 저 기억에는 그분은 예전에 되게 보수적인 상당히 꼴통 보수적인 어떤 그런 만났을 때? 만나보냐 외부에 하시는 말들이 그래서 권오을 전 의원은 오히려 약간 민주당 출신이 예전에 원래도 도의원을 민주당 예. 근데 그분도 뭐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여하튼 그렇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막 온갖 것들을 다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
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대선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을 거예요. 압도적으로 이겨야 뭐 내란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슬슬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일단 그래서 지금은 보수의 전략가인 윤여준이 나를 보장하는 거잖아요. 지금. 맞아요. 근데 네. 만약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오면 야, 이 보수의 양대 거두가 나를 보장해. 보였다. 네. 아니, 나를 보장해. 보장해. 인간 이재명, 대통령 이재명을 보장하니까 나를 좀 믿어봐. 이렇게 이런 어떤 이미지를 효과를 누리고 영입할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 현실은 좀 그게 네.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. 갑자기 든 생각이 지금 이제 김종인의 쓸모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간에 한덕수를 제거하는 한덕수 제거반으로는 김종인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동년배고 동시대에 굉장히 오래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들이고 한덕수의 그런 경제적인 역량이라든가 정책적인 역량을 김종인이 날선 언어로 비판을 해준다면 경쟁하는 후보에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제거반 용도는 분명히 있다.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간에 공을 들일 수도 있어 보인다.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. 네. 되게 가능한 얘기 같아요. 네. 제가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그 경제 쪽 하시는 이제 경제 관료 출신 분들 뭐 참모들 만나 보면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해요. 저거 뭐 말이 저쪽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저 관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저같이 경제를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이 훨씬 쉽고 귀에 그러니까. 쏙쏙 박힙니다. 네. 그래서 구 기자가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김종인이 나를 보장해 뭐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정훈 후보가 영입을 추진할 수도 있겠는데 그 김 전 위원장이 너무 명분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예. 어쨌든 간에 저희가 윤여준, 김종훈 두 분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정치 일선에서 중요한 일로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남긴 뭐 유산 정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? 어떤 게 있습니까? 그 당장 뭐 김종인 위원장은 이른바 이 보수 진보 넘어오기 전에 보수 그 정권 시절에 엄청난 유산을 남겼죠.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헌법에다가 경제민주화 이 도입했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분은 뭐 당은 계속 옮겼지만 경제민주화 하나는 그냥 수십 년째 그걸 계속 밀고 네, 계신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각 당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이제 누구라도 쉽게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근데 뭐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진영 이념 필요 없고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고 뭐 실생활이 중요한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. 이제 이 나라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이런 외교나 정치 이런 쪽에 관심이 없고 본인 일상과 관련된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당들도 거기다가 이제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윤여준 전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각 정당한테 과연 이 정당이 집권을 위해서는 과연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게 당시 자기 만족, 지적 만족을 위해서 이념 논쟁할 게 아니고 이런 이 한국 정치에서 어떤 실용주의 내지는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자극을 계속 주는 역할 그런 것들은 한 것 같죠.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험 자체가 그러니까 여야를 넘나들면서 하는 것 실험이 아직은 뭐 미완이라고 하는 거죠. 특이한 존재이긴 한데. 그러니까요. 네. 우리 이용 선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좀 뭐 같은 얘기인데요. 그냥 김진우 기자가 원론적으로 좀 할 말을 제가 할 말 다 뺐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는 생각도 말은 약간 양념 같은 분들이다. 그래서 저분들이 주요 정치판에 항상 주요 정치적 장면에 등장을 하시는데 사실 정치적 경력이 많지는 않으세요. 뭐 의원 경력도 굳이 따지고 보면 그렇죠. 네. 그 윤여준 전 장관은 비례 1번, 저분은 맞아요. 이제 비례만 5번인데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계파를 끌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 생각과 이념, 말 이런 어떤 전략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다는 것 그러네요. 자체가 네. 이분들의 어떤 그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.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분들의 생명력은 되게 대단한 것이다. 자기 계파도 없고 자기들이 무슨 큰 정치적 꿈을 가지고 막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자기들이 전면에 서서 뭐 나라를 끌어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생각과 전략, 그러니까 전략, 그다음에 뭐 이제 경험 이런 것들로 여야 정치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약간 양념은 양념인데 되게 좀
뭐 소금 한 방울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국물 맛을 좌우하는 맞아요. 아주 네. 그런 대단한 양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네. 인물비상고 시그니처 코너죠. 두 분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. 형님 먼저 또 양념 형님 먼저, 얘기하셨으니까 형님 먼저요. 약간 예전- 빌드업을 하셨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. 윤여주는 그 순한맛 김종인이다. 그러니까 두 분이 비슷하잖아요. 순한맛 윤여주는 순한맛 김종인이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멸치 육수로 우려낸 잔치국수다. 그럼 이제 김종인은 매운맛 윤여준이다. 서로를 네, 그다음에 비교하는 얼얼하게 비교하면, 매운 불닭볶음면이다. 음.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네. 네, 저는 뭐 김종인 윤여주는 정치권의 배추도사 무도사다. 배추도사 생김새도 성격도 다르지만 CG 좀 넣어주세요, 좀. 음악도 나오거나 주제고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남의 번쩍 북의 번쩍 할아버지 재채기에 우르르 번개치고 동네방네 아이들이 재밌다고 의사사 손뼉치며 의사사. 다만 이제 배추도사 무도사 이 방영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. 예. 이게 제가 이런 거는 모른 재밌네. 척하는 게 좋아요. 알겠습니다.